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 TW 간호대학 이미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또 손님 한 분 함께 오셨습니다. 패밀리 너스 프랙티셔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영미 선생님, 네, 간호사 선생님 함께 오셔서 또 여러분께 유익한 말씀 전해주시려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하시는데 봄 기운이 들려지나요? 두 분 다 너무 목소리 꾀꼬리 같으세요. 여성 하시고요. 왜 간호사 하면 예전이라고 할까요? 한국에서 이렇게 저도 어릴 때 커서 뭐가 되고 싶냐면 간호사 되고 싶다고 한 그런 여자 아이들은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왜 굉장히 여성스러움의 대명사가 아니었나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가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간호사는 사실 참 강해야지 되는 직업인데 이제 네네. 그거를 여성 해가지고 가면 네. 이제 조금 이게 심장이 커야지 일을 하지 않겠나, 네. 좀 강단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참 reward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 자신이 내가 그래도 누구를 갖다가 많이 도와줄 수 있구나 하면서 그 본인한테 참 좋게 느끼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강해야 된다. 네. 그렇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외유내강이어야 되겠군요. 밖에도 강해야 돼요. 밖에도 강해야 되나요? 특히 미국에서는.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오늘 함께 오신 이영미 선생님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처음 오셔서 또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패밀리 너스 프랙티셔너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다이제스티브 헬스 어소시에이티브 텍사스 노스 리처랜드 힐스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2006년부터 이 소화기 전문 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오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30년 이상 되셨는데요. 87년에 네, 서울대 간호학과 졸업을 하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고요. 그 후에 여러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곳에서 또 공부도 하셨고요. 그렇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원래 근무를 하시는 날인데 아침 네. 시간 또 근무도 빼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오후 1시에 또 일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또 이영미 네. 선생님 특별히 모셨나요? 아니 제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어요. 오늘 네. 특별히 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간염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비형 간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작년 저희 간호협회에서 주최한 건강 박람회에 오셔서 네. 또 무료로 그 간염 검사를 하시고 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봤더니 한 116명 정도 분이 검연 검사를 하셨고 네. 근데 사실 그 당시 그 프로세싱이 조금 늦어져서 검사 결과지가 최근 2월 초에 나갔거든요. 근데 결과지를 받으셔도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다 영어로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내가 처치를 뭘 해야 되지? 또 잘 모르실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 비형 간염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똑바른 정보를 드리고요. 네. 또 그 검사 결과를 쪽지를 한번 다시 보시고요. 내가 정말 가까운 곳에 이제 전문가를 가서 찾아서 처치를 해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알리고자 해서 오늘 전문가를 모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건강검진만 무료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후 이렇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모셨는데 그렇다면 비형 간염이 걸리신 분들이 꽤 있으셨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파악은 다 안 되고 있지만요. 그 네. 중에서도 지금 반드시 그 예방 접종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분도 계셨고 처치를 하셔야 되는 분도 있으셔서 이 방송 혹시 오늘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간호협회로 주셔도 되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간암 이런
이제 걸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아, 특히나 네. 또 특히 에이지안 아메리칸 우리 한국계 미국인은 그런 확률이 높고 또 현재 그 수치가 정확하진 않지만 간 학회에서 발표하기를 한 간암의 80%는 이 비형 간염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비형 간염. 네. 간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시고 미리 예방하실 분들은 예방하시고 또 네. 이미 비형 간염이 의심된다면 또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아까 잘못 알고 계신 것들 또 잘 모르는 점이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아마 또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비형 간염은 혈액형 B형만 걸리는 거 아닌가. 네. 어릴 때 저는 막 그렇게 그렇죠. 뭘 모를 때 그렇게 생각한 네.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B형 간염에 대한 모든 것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네. 먼저 간염이니까 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에 대해서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은요. 제가 많은 경우에 이제 어디 가서 말씀드리면 간이 어디 위치한 것 같으세요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켜 달라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같은 위치를 갖다가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간은 저희 복부 우측 상단에 있고 간은 굉장히 이렇게 소프트한 그런 티슈라서 이 늑골 있죠? 늑골 그 아래로 보호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간의 크기는 한 15cm, 15cm면은 저희 그 신발 크기로 생각하면은 150cm 신발 하면은 꽤 크지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간은 제일 큰 장기 중에 하나예요. 아, 네. 그리고 무게는 한 1.4kg나 1.5kg 남자는 제가 보통 이거를 갖다가 제일 쉽게 표현하는 거는 그 고기 근수로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네. 375g 근수도 있고 650g 근수도 있죠. 650g으로 하면은 한 2근 정도예요. 그러면 네. 꽤나 무겁죠. 그래서 남자는 한 1.4에서 1.5kg, 여자는 1.2에서 1.4kg 정도. 그러니까 한 조금 큰 2근 조금 넘거나 2근 조금 아래거나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네. 예.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딱 머리에 들어오네요. 2근 정도 되고 신발 치수로 뭐 150mm 정도다.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작은 발 어린 아이들 발 그 정도 한 150 정도. 어른도 150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요? 그 보면은 하여간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정도 크기. 네, 15cm. 네. 네, 그 정도 돼서 장기 중에서도 굉장히 큰 네. 사이즈에 속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간의 역할 보통 이렇게 술 마시고 네. 치해주는 게 네. 간이다 이렇게. 맞는 말씀이에요. 네네. 근데 간이요. 꼭 엄마 같아가지고요. 일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군요. 간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해독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먹고 마시는 걸 갖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네.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영양소를 모든 걸 먹으면은 많은 영양소 특히 이제 그 탄수화물은 간에 저장이 됐다가 다시 나와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감염을 퇴치를 하고 면역에도 많이 관련이 되고 네. 그다음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제거를 해요. 모든 그러니까 정맥에 있는 피가 돌아가서 거기서 다 필터가 됩니다. 네. 필터가 된 거를 갖다가 또 그 간 바로 아래 있는 담낭에다가 모았다가 소화시키는 그런 즙으로 또 내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플레이트릿이라고 그러니까 혈소판을 또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간이 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간이 없으면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네. 장기 중에 하나다. 네. 정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 간. 그렇다면 저희가 바로 B형 간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B형 간염이란 무엇인지. B형 간염은 감염성 간염이에요. 네. 간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간염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간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감염성에서는 A형 간염도 있고 B형 간염도 있고 C형 간염도 있고 또 다른 종류도 있지만 그 ABC가 제일 이제 가장 많은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감염이 돼서 이 바이러스들이 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B형 간염은 제일 많은 흔한 감염성 간질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간염은 B형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예요. 네. A형이 B형으로 됐다 B형이 C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B형이라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네. 이 만성 B형 간염은 만약에 이게 오래돼 가지고 치료를 안 할 경우에는 간에 손상을 하고 간을 갖다가 딱딱하게 하는 간 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 B형 간염이 유일하게 감염성 질환 중에서 간 경화가 오지 않고도 간암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이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심하면 또 사망에까지 이르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간 경화에서 거기에 그 컴플리케이션으로 사망하실 수도 있고 간암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 대부분 그 염증 그 자체보다는 그거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에 의해서 사망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무서운, 네, 또 심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B형 간염인데요. 그렇다면 B형 간염의 유형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B형 간염은 시기로 더 따져요. 그러니까 급성 B형 간염이냐 아니면 만성 B형 간염이나. 네. 그러니까 B형 간염 자체 바이러스가 다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B형 간염을 걸렸는데 초기에 증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증상은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이 증상이 있다가 6개월 내에 이 급성 그 인자가 없어지면 그러면은 그게 완전히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걸렸을 당시부터 6개월 안에는 저희가 급성 B형 간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그 간염이 걸려 있다는 그 피검사가 6개월이 넘어도 계속 나올 경우에 피검사에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를 만성 B형 간염이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급성 그리고 만성으로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 네, 그렇게 나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성 B형 간염에 걸려 있는 건가요? 현재 미국에서는 한 200만 명이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다라고 와. 추정을 하고 네. 근데 이 만성 B형 간염은 거의 증상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네. 본인들이 걸려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만성 B형 간염은 혹시 저기 그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WHO에서 굉장히 많이 그 워킹하는 이 토픽이에요. 네. 보면은 그 맵이 있어요. 만성 B형 간염이 세계 어디에서 제일 많은가 하고 나오는 맵이 있는데 네. 혹시 그런 거를 보게 될 기회가 있으시면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동양, 아시아도 저기 그 유럽도 위쪽 유럽, 그 다음에 남쪽 그 여기 그 아메리카도 그렇고요, 남쪽 그리고 아프리칸 컨트리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3% 이상이면 그게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그 나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현재에 추정하기에 12명 중에 1명이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명이라면은 저희가 지금 이 방에 지금 4명이 있는데 네. 12명이 여기 방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분 중에 한 분은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성 비형 네. 간염을 알고 있네요.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네. 부모님이 한국인이면 네. 그 검사를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권장을 해요. 그렇군요. 네. 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또 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왜 그 동양인들에게 아까 또 교수님도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게도 더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꼭 동양에서 태어나지 않더라도 네. 왜 동양인들에게 이게 더 많이 발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가 그 뭐 하이진이 안 좋아서 그럴까 뭐 그럴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동양이나 그 아프리칸 컨트리나 이런 거는 오래된 컨트리예요. 이 만성 비형 간염이라는 게 굉장히 조그만한 간염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많이 감염되는 그 경로가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감염되는 경로가 제일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생이 돼 있는 나라에서는 아직 그만큼 오래 살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비형 간염이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게 그게 그 추측이에요, 현재라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검사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러니까 사는 우리 라이프 익스펜도 조금 적었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계속 내려와졌지 않았을까 하는 게 그게 추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에이지언으로서 좀 더 다른 종보다 이 비형 간염에 만성 비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네. 네. 그래서 확인을 꼭 검사를 꼭 하고 또 예방 접종이 필요하면 예방도 네. 하고 네. 치료를 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저희 그 비형 간염의 증상을 먼저 알아볼까요? 경로를 먼저 알아볼까요, 선생님? 증상은 제가 잠깐 그냥 말씀드리고 증상은 뭐 황달이라든가 배 아프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독감같이도 오고 근데 많은 경우에 이미 만성 비형 간염을 앓으시면은 거의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증상이 없어서 침묵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증상이 없다는 게.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감염 경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은 경우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아이한테 그렇게 되는 게 제일 많고 네. 이게 피로 옮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피 접촉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피로. 제가 하나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에 한국에서 제일 많이 캠페인을 했던 게 술잔을 돌리지 맙시다. 왜냐하면 음식을 같이 먹으면 네. 비형 간염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 했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 간에 피하고 피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컷이 있는데 B형 간염을 걸리신 분의 그 사람의 뭐 물건을 썼다든가 아니면 피가 같이 닿았을 경우에는 네. 그 B형 간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면도날을 같이 쓰신다거나 네. 그다음에 헤어컷을 할 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뭐 피가 났다던가 네네.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주사기를 갖다가 이제 드럭 하시는 분들이 주사기 공유를 했다거나 아니면 네. 옛날에 우리 한국이나 베트남도 그렇고 주사기를 갖다 리유즈를 했다던가 그러는 게 하나의 아주 그러니까 그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비형 간염이 있는 분이랑 같이 성적 접촉을 했다던가 그랬을 네.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허그를 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거나 물을 나눠 먹거나 뭐 그런다고 옮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비형 간염이 감염되는 경로는 피로. 피에서 피, blood to blood 네. 컨택이 있을 경우에 그렇지만 하나가 비형 간염은 또 그 비형 간염이 걸리신 분이 피를 흘리셨는데 거기 밖에 있는 서페이스에서 사는 시간이 굉장히 서바이벌 레이트 참 좋아요. 네. 그래서 피가 떨어졌는데 누가 이제 컷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잡았다면은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즈 컨택이 됐을 때도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비형 간염이 걸린 거를 아시고 계시면 피가 만약에 어디서 났다 그러면은
저기 커버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피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블리치로 하는 게 제일 그 간염을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선생님 그 성접촉도 안 되지 않나요? 네, 성접촉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검사 결과에 이번에 네. 또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제 성접촉도 약간 조심하셔야 조심을 돼요. 하셔야죠. 우선 그럴 네. 때는 이제 만약에 B형 간염이 본인이 있으면 음. 가족들 B형 간염 검사를 다 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B형 간염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나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예방 접종을 맞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B형 간염에 감염이 돼 있다면 가족들은 또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니까 네. 어쨌든 또 감염될 확률이 네. 굉장히 크겠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네.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TW 간호대학 이미경 교수님과 함께 또 특별한 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화기 전문 내과에서 패밀리 너스 프랙티셔너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영미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특별히 만성 B형 간염 이야기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막 새로운 것들을 오늘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분이 나오시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요. 혹시 내가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간염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거나 간 수치가 높다. 뭐 궁금한 거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B형 간염 이야기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 B형 간염이 있는 것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어떤 검사를 통해서 B형 간염을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나요? 검사 자체는 굉장히 쉬운 검사예요. 네. 피 검사를 하는데 음. 하나가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피 검사하면은 저는 피 검사를 했어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피 검사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어떠한 피 검사를 할지를 이제 써서 랩에다가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보낸다 하죠. 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보통 CBC 그러니까 혈액 검사 거기 보면 뭐 백혈구, 적혈구 그다음에 히모글로빈, 히마토크리트 그다음에 무슨 뭐 그 백혈구 중에서도 이제 어떤 모양인지 네. 어떤 게 높은지 어. 낮은지 이제 그런 거를 그 혈소판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아주 흔하게 하는 검사죠. 그리고 또 하나가 Complete Metabolic Panel이라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신진대사? 신진대사 네, 검사? 네. 신진대사 검사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대부분이 혈당치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장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 그다음에가 이제 electrolyte 그러니까 뭐 포타슘이었든지 소디움 어떤지 이런 정도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만약에 B형 간염이 의심이 되는지 하고 네. 검사를 하고 싶으면은 항원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B형 항원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Hepatitis B Surface Antigen이에요. 그게 항원이에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님이 이 B형 간염이 높은 나라에서 온 그 자녀들은 네. 그러니까 B형 간염 검사를 한 번씩은 받아보라고 말을 해요. 근데 B형 간염이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 미국에서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산모가 출산을 할 경우에 네. 모든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대부분 스테이트 by law로 법으로 그러니까 산모한테서 B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산모가 B형 간염이 있을 경우에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에 나오자마자 대부분 이뮤노글로뷸린이라고 약을 줘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백신을 맞추죠. 네.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항원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더라도 그러니까 가서 저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항원이 있으면 만성 B형 간염이든 급성 B형 간염이든 지금 걸리신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무슨 증상이 있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 사시다가 뭐 한국을 갔다가 오셨는데 갑자기 증상이 메스껍고 배도 아프고 황달기도 좀 있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러셨는데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항원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아마 급성 B형 간염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6개월 동안 이제 그래서 금방 주는 약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냥 쉬시라 하고 그러니까 레스트하고 그러니까 그 감기 걸렸을 때처럼 그렇게 치료를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간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거기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와치를 해요. 근데 6개월 이후가 됐을 때 이분이 검사를 했는데 항원이 없고 항체만 남았다. 그러면 이분은 B형 간염에 걸렸지만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서 면역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는 B형 간염에 안 걸리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여기가 그러니까 항원하고 그래서 항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검사를 하면 항원이 파지티브는 무조건 가서 더 검사를 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항원도 없고 그다음에 한 경우가 항체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B형 간염에 exposed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예방주사 맞으셨는데 항체가 생기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한 번 더 맞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항체가 있으시면 이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상 검사 안 하셔도 돼요. 네. 매해 저희가 헬스페어를 한다고 해서 꼭 와서 B형 간염 검사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항원이 없고 항체가 있으면 그러면은 몸이 보호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근데 항원도 없고 항체도 없으시면 그분들은 이제 백신을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백신은 네. 3번 맞고요. 세 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첫 달 0개월, 1개월, 6개월 요 단위로 저희가 주사를 맞도록 네. 하죠. 그리고 주사 커버리지가 아이들은 by law로 다 커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펀드가 있어요. 네. 근데 어른은 펀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커버해서 맞으실 수 있고 아니면 대부분 요즘은 뭐 CBS 거기 미니 클리닉이라든가 아니면은 헬스 디파트먼트 가서 맞으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한 번 샷에 한 100몇십 불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비용이 꽤 되네요. 네, 한 비용이 번에. 조금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항원이 있으신데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면은 피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뭘 많이 하게 돼요. 네. 그 당시에는 비용이 꽤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증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지 않고는 이게 현재 어떤 상태에 그러니까 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항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항원이 있으신 분들이 갔을 때 제가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는데 검사를 하는 게 이제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 DNA 레벨 DNA가 굉장히 그러니까 DNA 레벨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작은 바이러스예요. 네. 그리고 바이러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쉬었다가 도어맷을 했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액티브했다가 그러는 바이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막 2만 바이러스다. 그건 굉장히 낮은 숫자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한 6개월 있다가나 1년 있다가 하셨는데 갑자기 뭐 밀리언 바이러스다. 와우. 그런데 바이러스 레벨 갖고는 사실 디지즈 그러니까 이 병이 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액티비티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만 갖고 너무 놀래지 마시라는 얘기를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이게 뭐 만약에 그러니까 간이 조금 데미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레벨이 높으면서 이제 그 간 기능 검사를 했을 때 간 기능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간이 이게 지금 인플라메이션이 있는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 얼마만큼 이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파이팅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니까 간 기능이
높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있고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치료는 여기는 완치는 없습니다. 현재 아, B형 간염은. 네. 근데 치료는 참 잘하는 약이 많아요. 근데 한 번 드시면 평생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드시다가 안 드시면 이 바이러스가 다시 그러니까 reactivate 막 올라가면은 네. 조금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B형 간염이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간 경화나 간암을 일으킨다 했는데 네, 그렇게 하셨죠. 아, 네. 그 많은 경우에 이 간염들이 간 경화로 갔다 간암으로 가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가 간 경화가 없이도 바로 간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아마 한국에서 한 40대에 갑자기 간암으로 가셨다는 경우를 듣는데 네. 아마 어머님이 간염이 있으셨는데 태어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때쯤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서 그런 네.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무섭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쉬운 피 검사 하셔서 네. 그 전혀 없으면 이제 백신 맞으시고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문가한테 가서 보셔가지고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간단하게 피 검사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검사를 통해서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고 또 발견했다면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뭐 약을 먹으면 좋은 약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평생 또 먹어야 한다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방. 예방이 가장 지금 큰 그 효과적인 대책인데 네. 그래서 뭐 보험이 없다거나 이렇게 해서 영아 이제 유아애들 예방 네. 접종을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B형 간염 예방 접종 시키시고요. 또 이번 검사 결과 우리 이제 건강 박람회 할 때 많이 네. 오셔가지고 검사도 확인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예방 접종도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B형 감염 예방 백신 이야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3번을 맞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처음 맞고 그다음에 1개월 뒤에 일주일 뒤에. 맞고 그다음에 6개월째 맞아요. 그렇게 네. 딱 3번 맞으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B형 감염이 됐다면 그 아까 약을 먹어야 한다고. 또 모든 분이 다 드시는 건 아니지만,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셔야 될 때에 드시면, 그러니까 더 많은 나중에 complication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지금 방금 예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백신 맞는 거 하나의 예방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예방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스프레드 안 하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개인 용품은 쉐어 안 하시는 걸로, 손톱깎이도 쉐어 안 하시는 걸로, 그리고 그다음에 칫솔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제가 알기에는 아마 군대에서는 많이들 쉐어 하시고 어떨 때는 쉐어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면도날. 네. 또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문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조금 삼가심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문신을 하는 곳엔 그 주사 바늘을 서로 공유해서 얼마나 소독을 잘하고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그건 레귤레이션이 돼 있어요. 문신에 대한 거요? 문신하는 데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릭한 레귤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신을 그나마 갖다가 다행이네요. 문신을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은 데서 문신. 불법적으로 돼 있는 문신을 하는 데서는 문제가 네. 됩니다. 네. 하지만 네. 제가 알기에는 현재는 그러니까 허락을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를 하고 하는 문신 하는 데서는 네. 다시 바늘을 쓴다거나 네, 그런 거 사용을 없는 안 거로 하고. 알고 있어요. 또 나라에서 관리를 철저히 네. 하나 보네요. 하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몸에 있는 문신 말고도 또 여성분들 이렇게 미용을 위해서 또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라이센스가 없으신 데서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이 없는 데서 할 경우에는 만약에 그 바늘을 갖다 재사용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
누가 B형 간염 있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모두 다 그냥 예방주사 맞는 게 좋겠네요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해한 거는 사실 항체가 있으신 분은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항체가 없으신 분들은 꼭 맞으셔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네. 현재에 항원이 있으신 분이 가서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있는 지금 병을 갖다 아. 낫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피 검사를 먼저 하고 검사, 있는지 네. 없는지에 따라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항원이 있다면 또 치료를 네.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항원이 있다라고 플러스라고 결과지에 나오면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항원이 없다. 그리고 항체도 없다.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하잖아요. 이런 분은 예방 접종을 네. 백신을 맞으시면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고 저희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좀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만성 B형 간염. 네, 서머리 이건- 한번 네. 해주시죠. 마무리하면서. 미국에서 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만성 B형 간염에 돼 있다고 추정을 하고요. 네. 많은 경우에 증상이 없어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만성 B형 간염에 걸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리고 네. 만성 B형 간염에 높은 그 지역에서 이민 오시거나 아니면은 그 부모님들이 이민 오셨는데 그 태어난 자녀들은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한 번쯤은 하셔가지고 항원하고 항체 검사를 다 하셔서 네. B형 간염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지 안 맞으셔야 되는지 아니면 가서 검사를 더 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보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치료와 그다음에 계속적인 모니터를 하셔서 더 심각한 간 질환을 갖다가 막게 하는 게 이 그러니까 B형 간염 그 검사를 하는 그런 가장 큰 목적이고요. 2030년까지 B형 간염을 갖다가 전 세계에서 한번 퇴치해보자 하는 게 WHO 그 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지금 이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너무 저도 많이 배웠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성 B형 간염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또 생각보다 무섭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소화기 전문내과 패밀리 너스 프랙티셔너 이영미 선생님 그리고 TW 간호대학 이미경 교수님 두 분 좋은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